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에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라는 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북측 준비가 만들어지고 해외 측 준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는 지금 움직임이 어떤가요? 네, 한국에는 아직 준비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편지를 쭉 보내지 않았습니까? 북에서. 네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열었는데 준비위를 구성하는 데서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단체나 인사들도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인사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 사람들을 함께 하자고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준비까지는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해보자.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다는 또 보도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지금 준비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네. 준비 결정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원래 북한은 8.15를 전후로 해서 연석회의를 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8.15 지금 거의 코앞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코앞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준비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북한에서 이제 뭐라고 이 회의에서 얘기가 됐냐면 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남북해외 재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8.15 때 안 되더라도 이걸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일회적으로 그냥 8.15를 앞두고 일회적으로 던진 제안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될 때까지 제안을 하는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통일부인가요? 기만적인 무슨 전술이네 이런 식으로. 통일전선 전술이다. 네, 이렇게 이 제안과 관련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은 이거는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것이다. 제안할 것이다. 될 때까지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 게 좀 네. 충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정부 입장으로 보면은 북에서 정부급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은 진정성이 없다 그러고 민간급 대화를 하자 그러면 통일전선 전술이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화를 전혀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9월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한번 그 얘기했다가 욕 먹고 그 발언은 아마 취소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9월까지가 아니고 뭐 10월까지 11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내년 9월까지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래서 이게 참 지금은 남북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원래 남북 대화라는 게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정부들끼리 대화가 안 될 때는 민간 쪽에서 먼저 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직접 나서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하니까 민간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를 하고 민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정부 대화를 추진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민간 대화까지도 차단을 해버리면 이건 사실 아예 대화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네.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이번 올림픽 때 한국의 체주 선수가 홍은정 선수와 함께 셀카를 찍은 사진이 그거 아주 유명하죠. 예, 화제가 됐잖아요. 그 댓글들도 보니까 훈훈하던데 이렇게 너무 잘했다. 이렇게 네. 만나야 된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민간급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급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참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이 민간급 대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석회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이렇게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에서 계속 민간 대화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민간 대화를 그냥 허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정부 대화로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연석회의 관련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북한에서 2개의 고려 왕릉이 조사 발굴됐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걸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개성시 해선리에서 고려의 9대왕 덕종과 10대왕 정종의 무덤들인 숭릉과 주릉으로 추정되는 2개 왕릉을 새롭게 조사 발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정인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조선의 왕들은 무덤이 다 이미 발굴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고려는 아직까지도 다 발굴이 안 됐나 봐요. 뭐 그 조선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발굴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왕의 무덤들인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는 것도 참 안타깝긴 한데. 네, 그러게요.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게, 저는 몰라서 계속 발굴이 된다는 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이미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하긴 뭐 조선 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릉이나 이런데 좀 푸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고려의 왕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확실하지도 않고 추정하는 정도인 거고. 자, 어쨌든 이게 어디서 발견된 거냐? 이 왕건 왕릉이 해선리에 있거든요. 그 왕건 왕릉이 있는 그 해선리에서 북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의 남쪽 경사면에서 2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2개의 고려 왕릉을 발굴을 했다는 겁니다. 네. 북한에 따르면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박사 리창진이 무덤들의 외부 건축 양식은 고려 태조 왕건 왕릉을 비롯한 고려 왕릉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릉이지 않겠냐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릉은 무덤 칸의 크기가 남북으로 3.7m, 동서로 3m, 높이 1.65에서 1.73m고, 2릉의 무덤 칸은 남북으로 3.56m, 동서로 3.38m, 높이 2.2m 규모로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네. 이 정도 규모고, 이 유물들도 발굴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왕들이 죽으면 원래 이렇게 좋은 것들 같이 묻어주잖아요. 네. 이제 후대들의 이제 고고학 연구를 위해서 일부러 묻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왕릉에서 금동 활촉, 금동 장식판, 은 장식품, 청자기 조각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물이 발굴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진짜 알려지지 않았던 거고 도굴도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고려 왕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이번에는 그 이릉 무덤 칸에서 천정을 여러 개 돌기둥으로 받쳐준 것과 같은 좀 특이한 형식도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이게 원래 다른 고려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조선 관련해서 장군릉도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고, 고구려 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 가지고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 외에도 또 고려 시대 이 왕릉까지 또 발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땠는지, 문화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해가지고 함께 발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런 그렇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고려는 수도가 원래 이제 뭐 개성이었다가 또 원래 평양이었죠, 처음에. 개성이었습니다. 아, 원래 처음에 개성이었고. 근데 개경으로 평양으로 천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쪽에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남쪽에는 별로 없고. 그래서 남쪽에서 연구하는데 고려 연구에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또 이 지금의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조선의 많은 유물들이 또 남쪽에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남북이 함께 고고학 연구를 해야 이게 조선과 완결이 되겠죠. 네, 완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것부터라도 좀 학계의 어떤 교류를 허용해주고 많이 되면 좋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개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같이 발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꾸준히 좀 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발굴된 고려 왕릉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보이고, 어찌됐건 이런 이제 유물 발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우리 민족의 공동의 역사, 그러면서 민족적 동질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쭉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